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제8주차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고서도 받고요. 예,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지금 이제 한 학기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보람된 한 학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8주차가 됐고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 무역 협정 중에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에 관한 협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속서 1A에 있습니다. 부속서 1A, 부속서 1A, 상품 무역 협정. 네, 그 서비스 무역 협정, 부속서 1B 서비스 무역 협정, 그리고 이제 부속서 1C 지적재산권 협정과 달리 상품무역협정은 1994 갓들 필두로 해서 여러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 이 국제무역거래 관련해서 가장 범세계적인 통상법이고요. 뭐 뒤에 이제 EU랄지 뭐 각국의 통상법, 뭐 시간이 나는 대로 뭐 간략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WTO법은 이제 범세계적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통상법이고 통상관리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역거래 관련한 공법적 영역이고 이제 법을 우리가 권리의무관계,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라고 했을 때 이 국제통상법은 국제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권리의무의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국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적정 검사협정 했는데 선적정 검사협정상 사용국이라는 건 수입국입니다. 선적정 검사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수입국이 됐죠. 이 수입국은 선적정 검사 제도를 통해서 뭐 관세 포탈을 강제하고 여러 무역 행정 자국 관리 그러니까 무역 행정 그리고 관리 제도 상의 여러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적정 검사 협정, 프리시프먼트 어그리먼트 프리시프먼트, 이 선적정 검사 협정은 역시 다른 많은 협정과 달리 협정과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제 되도록이면 시장이 이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러니까 이 WTO법은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구조, 그 형성에 관한 법입니다. 공법적 성격의 공법적 차원의 법이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다 자유롭고 이 선적정 검사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수입국은 보다 이 선적정 검사 제도 강화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보다 이걸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뭐 수출국, 수입국, 사용국은 수입국이 되고 이제 수출국은 뭐 꼭 수입국일 수도, 그러니까 사용국일 수도 있고 수출국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수출국의 의무라고 되고요. 법에서는 뭐 잘 사는 나라 그룹, 개발도상국 그룹, 뭐 선진국 그룹, 이것은 이제 에, 법의 법적 어떤 취급으로서 이제 바람직한 권리 의무 관계는 이제 그 뭡니까 사용국, 수출국, 수입국, 수출국 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입국 중에 뭐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수출국 중에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WTO법상 개발도상국, 선진국, 최빈계독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 개념이어서 우대 조치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적정 검사제도의 당사자, 선적정 검사제도에 있어서 당사국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따질 때는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뭐 개발도상국, 선진국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용국 그리고 수출국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선적정 검사 제도에 관련한 그 협정에서 문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에도 무차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출국의 경우에도 무차별 원칙, 명료성 원칙이 그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입국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료성 원칙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국내법도 그렇지만 그 Principle of Transparency 또는 뭐 Principle of Clarity 이 명료성이라는 건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특히 법치주의 법치행정 원칙상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범자가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결국 자신의 생활 관계를 예측하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법률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지향하는 두 가지 가치라는 것이 이 예측 가능성, 법률 안정성이라고 할 때 이 명료성의 원칙은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보면은 사용국은 검사기관이 수출자와 처음 접촉할 때 수출자에게 필요한 검사 요건의 충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죠. 나중에 이런 그 기준이 선적정 검사 제도에서 적용될 것이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 그 검사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둘째, 수출자 요청 시 선적정 검사기관은 선적정 검사 활동과 관련된 사용국의 법규, 점검 기준, 절차,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셋째, 검사일이 지정되기까지 통보되지 않은 부가적인 절차 요건이나 절차의 변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비슷한 것입니다. 검사일이 지정되기까지 통보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뭐 그러한 행정은 소급 입법이고 소급 행정이죠. 이건 법치주의 원칙 반합니다. 넷째, 사용국은 수출자가 선적정 검사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검사사무소가 이러한 정보의 제공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 뭐 헌법의 소급 입법,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 관련해서 뭐 형사상 또는 뭐 세금 조세법이랄지 이런 영역에서 여러 그 불이익 처분을 담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의미가 큽니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있고요. 예, 이런 그 선적정 검사제도 하나의 규제고 무역 거래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처럼 이렇게 필요한 집행할 절차는 미리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출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검사위원회 검사사무소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사용국은 선적정 검사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타국의 정부나 무역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요즘은 뭡니까 E-가버먼트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일렉트로닉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여러분 이용하시죠? 일렉트로닉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영역에 있어서도 이 전자정부, 일렉트로닉 상거래 시장에서는 뭐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뭐 이런 새로운 우리의 관행이 뭐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뭐 공표한다 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공표 채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 비밀 정보의 보호. 그러니까 선적정 검사 제도를 사용하는 수익국은 영업 비밀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용국은 선적정 검사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중 일반화된 경우가 아니면 비밀로 취급해야 하며 검사기관도 비밀 유지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국은 선적정 검사기관이 그들에게 검사를 위임한 정부 기관 이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임한 정부기관에게도 신용장이나 지불 방식, 관세, 수입어가, 외환 통제 등의 목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업자에게 특허 계류 중인 생산 자료, 미공개 기술 자료, 제조 원가를 포함한 내부 가격, 이윤 수준, 수출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비밀 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죠. 보통 법에서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면 이해관계자 있는 자들은 일정한 경우에 법적으로 회피한다 할지 스스로 뭐 기피한다 할지 우리 민사소송법도 그렇죠. 그래서 뭐 상법상 예컨대 이사의 경업 회피 의무, 경업 피지 의무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법리에 따라서 뭐 사법 영역 그리고 뭐 소송법 영역, 뭐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 제도, 그리고 변호사법상 뭐 수임에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 상충 회피 제도랄지 뭐 이런 법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국은 선적정 검사기관과 상업적, 재정적, 행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선적정 검사기관은 뭐 선적정 검사를 할 수 없다 할지 뭐 이런 법정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선적정 검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마련해야 돼요. 다음으로 지연이 있습니다. 이 지연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업자들,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레드 테이프 관행이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관료들, 특히 이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 관료들, 뭐 그런 레드 테이프 관행이 있고, 뭐 커럽션 라운드, 부패 라운드가 있어서 이 공무원의 청렴성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문제되죠. 그것은 결국 이런 어떤 경제, 무역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시작된 얘기들입니다. 공무원, 각국 공무원의 부패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은 기업인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지연이라는 거 공무원 사회의 뭐 고질적인 것이고요. 이게 부패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 테이프를 하면은 뭐 뇌물 먹이는 기업은 잘 되고 돈 없는 기업은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을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각국의 공무원의 청렴을 보장하게 한 법을 제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민사회 위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또 말대로 잘 안 돼요. 말은 좋은데 이게 안 돼. 그러면 보면은 이게 선적정 검사제도 관련해서 또 이게 이제 그 뭐 이게 선적정 검사기관은 뭐 공무원 제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부당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를 위하여 선적정 검사기관을 합의하여 정한 검사 일자를 상호 합의나 불가항력 경우에는 변경하지 못하며 최종 문서의 수령 및 검사 종결 이후 5일 이내에 검사 결과 무하자 보고서를 발급하거나 미발급 사유에 대한 해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발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해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국은 수출자 요청 시 실제 검사일 이전에 예비적인 가격 및 환율 검증을 보증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 수출자 요청 있게 되면은 그 예비적으로 실제 검사일 이전에 예비적인 그런 가격 및 환율 검증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 그 가격,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은 선적정 검사기관이 확정을 해야 되고 관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상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이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해명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요즘 우리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야당이 요즘은 뭐 하도 지금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해명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공무원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또는 무슨 부패 사유가 있는데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데 뭐 특별히 해명도 안 한다. 뭐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적법 절차는 아니겠지만은 행정 뭐 관행이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국민과 친근하게 상세하게 그 저간의 사정을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 자, 가격 검증 이 선적정 검사 제도가 지금 이용되는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관세 포탈인데 특히 가격 조작을 통해서 관세 포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적정 검사기관의 가격 검증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용국은 송장의 과대 및 과소금액 기재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정 검사기관이 협정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수출 가격 검증을 실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격 검증은 비교 가능한 판매 조건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가격 비교에서 비교의 타당한 기초가 되는 가격만을 이용하고 비교할 때는 그 비교의 타당한 기초가 있는 가격을 검사해야 됩니다. 우리 덤핑 관련해서도 그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뭐 가중 평균을 했으면은 한 가격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가중 평균했으면은 정상 가격도 뭐 가중 평균 그 기간 동안에 가중 평균하는 게 맞고요. 뭐 이렇게 비교의 타당한 기초가 있는 가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 있는 자 내부자 거래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가격은 비교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적정 검사 제도에 관한 협정에서도 뭐 그렇죠. 다른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가격이 아니어야 하며 검사기관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 협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합의된 가격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해 거래 가격 이게 가장 가깝고 법이 요구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뭐 덤핑 관련해서도 그랬었죠. 선적정 검사 관련해서도 또 관세 평가 협정상 과세 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당해 거래 가격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판매의 상업적 단계, 수량, 인도기간과 조건 등의 가격 조정 요소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리고 수출업자에게 가격에 대한 설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 다음으로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절차는 뭐 다른 협정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근대 헌법상 여러 원칙들, 그러니까 법치주의, 결국 그 뭡니까 근대 시민사회라는 건 뭐예요? 절대 왕권 국가, 를 우리가 이제 전단적 어떤 정치다. 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시민국가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법치주의 원칙, 법체행적 원칙,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을 세우고 뭐 성문 헌법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시민국가의 특징이 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그 이의 절차, 그 행정부 내에 무슨 행정심판제도랄지 또 독립된 사법부에 의한 어떤 judicial review라고 하죠. 사법심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골간을 이루는 근대 정부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협정은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통상 무역에 관련한 협정이고요. 이 근대헌법의 원칙은 어떤 보편적 시민혁명, 범세계적인 보편적 시민혁명으로 많은 나라에서 뭐 그대로 하나의 문명국 법 원칙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또 가끔 뭐 신문지상에서 이거는 문명국 법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개탄하는 뭐 지식인들 얘기를 듣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뭐 이해되는 것인데요. 이의 절차. 이거는 이제 각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법에 그런 절차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자가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검토하며 결정하는 절차 이런 것도 둬야 되고요. 사용국은 분할 선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국이 정하는 최소 금액 이하의 선적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 면제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예외적 검사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수출국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역시 무차별 원칙. 뭐 무차별 원칙은 차별하지 말아라.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근대법 원리의 골간을 이루고요. 지금 쭉 일관되게 지금 WTO 협정의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국은 선적정 검사 활동과 관련된 자국의 법률 및 규칙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명료성의 원칙, 수출국은 타국 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선적정 검사와 관계되는 모든 법규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적 지원, 수출국은 사용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국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됩니다. 뭐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국은 이제 그 물품 을 생산하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이 많죠. 꼭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적정 검사라는 것도 하나의 과학기술 수준이고 또 그 상품에 관련된 것이니까 아주 그 예컨대 최첨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적정 검사기관이 뭐 이거 잘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관련한 뭐 기술적 지원이랄지 뭐 행정 기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실제 상품을 만드는 어떤 그 차원의 어떤 기술이랄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술적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독립적 심사 절차.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주디셜 리뷰랄지 해가지고 그 독립된 그 심사 절차.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꼭 그 사법 심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선적정 검사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독립적 심사기관. 근데 그러니까 특허 심판원이랄지 뭐 이런 것 유사한 그러한 독립적 심사기관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선적정 검사와 관련하여 선적정 검사기관과 수출자 간의 분쟁 발생 시에 대한 독립적 심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적정 검사기관과 수출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쉽겠죠. 왜 내 가격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 합의된 가격과 달리 이런 가격이라고 판정하느냐? 랄지 뭐 물품의 품질, 수량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독립적 심사 절차를 둬야 되고, 이제 독립적 심사기관이 독립적 심사 절차에 를 이제 책임지게 될 텐데, 선적정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하여 공동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 독립적 심사기관은 선적정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지명한 자,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지명한 자, 심사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심사 절차를 수행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는 본 협정상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영업일이 경과하면 분쟁을 독립적인 심사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당사자들이 선적정 검사 과정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판적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적 심사 요청 후 8영업일 이내에 채택되며 분쟁 당사자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독립적 심사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상품 무역 규범 제5절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죠. 지금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로 분리된 협정이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원산지 규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이제 rules of origin, 원산지 판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산지가 뭐냐? 그럼 또 원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산지라는 것은 물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된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확인,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규나 행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런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WTO 회원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거의 모든 나라를 할 수 있겠죠. 무역 행정을 하는 나라라면은 무역을 하는 나라라면 그리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원산지 규정은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판정은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 행정의 시작점이 돼요. 이제 무역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한다. 내가 관세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이 내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미국이면은 FTA, 우리 한미 간에 FTA가 체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없이 무역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만약에 뭐 일본산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 상품으로 원산지가 판정됐다. 그러면 WTO 그 양어 유표, 그러니까 WTO에 양어한 관세율 범위 내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산이냐 미국산이냐, 우리나라와 뭐 FTA가 체결된 나라냐 아니냐, 또 이 나라가 뭐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를 받는 개발도상국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세 부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 판정이라는 것은 무역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면, 그리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절차에 관한 절차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이 물품이 미국산이냐, 일본산이냐, 중국산이냐 명확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시장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국경이 없이 다국적 기업이 범세계에서 적으로 활동하고 중에서 공장을 두고 캐나다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물품을 만들고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기업은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이 중국산이냐, 캐나다산이냐, 미국산이냐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쉬운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모호할 때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쭉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죠. 관세 결정을 위해서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고요. GSP, GSTP 제도상 수혜를 받는